검찰의 대장동 수사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일단 지난번에 그 배임죄가 빠졌던 유동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좀 추가를 했죠. 네,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사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던가요? 그렇죠. 예. 어때서 이번에 세 사람은 들어갔죠? 김만배하고요, 예. 남욱하고 정민용 이 세 사람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다 그 배임하고 관련해서 이제 연결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이 남욱, 네. 김만배, 정민용,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모를 한 거죠. 예, 공모. 예, 공모를 했습니다. 김만배가 하천대유 대주주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이익 중에서 700억을 유동규한테 지급 약속을 하고 실제로 5억은 수표 내장하고 현찰 1억하고 예. 그 뇌물 공여를 했거든요. 수표가 1,000만 원짜리 40장이라고 들었는데요. 4장이 아니라 1억짜리 수표는 40장, 40장 수표. 예. 그래가지고 이 수표하고 현찰해서 예. 예, 5억이 뇌물로 건네졌으니까 이거는 뭐 공범이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난번에 뇌물죄만 적용해갖고 네. 구속영장에는 들어 있었던 것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 추가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배임죄. 하도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말이 말도 되느냐.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하니까 처음에 이제 배임에서 유동규를 빼준 거는 이제 이재명한테 가행 충성을 한 거죠. 옛날에 저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 아니 김경수하고 문재인이 예, 팀으로 그럴 때 2심에서 문재인한테 이 재판부에서 문재인한테 그 해방구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탈출시켜 놓고 그다음에 3심에서 김경수를 때렸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이죠. 예. 그런데 공범인 정영학은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네요. 정영학은 프리바게닝을 해서 그런가요? 예, 플리바게닝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수사 협조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녹취 파일이 이 정영학 회계사가 그 19개나 갖다 줘. 예, 녹취 파일의 양이 많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수사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플리바게닝을 했건 어쨌건 녹취 파일이 시발쯤이 된 거잖아요. 1등 공신이고 1등 공신이죠. 이게 또 분리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을 시키기보다는 구속을 안 시킨 상태에서 수사 협조를 받고 결국은 이제 법원에 넘기겠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없었다 한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겠죠. 그런데 녹취 파일을 검찰 쪽에만 제출한 게 아니고 네. 이낙연 쪽에도 주고 네. 또 국민의힘 쪽에도 주고 그러니까 그쪽이 다 갖고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안 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혹시 몰라서 자기 지인한테도 또 하나 딱 짱을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기획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정영학 회계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영학이 죄를 안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은 아니지만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불구속 기소죠.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 어차피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대장동 이익 설계자 아닙니까? 이익 설계도 하고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이 있잖아요. 예.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왜 뺐느냐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 정영학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네. 유동규는 배임죄로 넣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유동규 배임죄를 뺄 때 지난번에 네. 기소하면서 아니 유동규를 배임죄를 빼면 되느냐. 당연히 유동규는 들어가야 한다고 유동규가 배임죄를 그때 뺀 것은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죄를 넣으면은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이 배임죄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맞습니다. 빼버린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유동규를 넣으면서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유동규 선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1단계로 이제 그 유동규도 배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니까요. 해도 너무하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유 전 본부장을 이제 배임 행위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어쨌건 지금 공식적으로는 유 본부장이 이제 정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윗선의 존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예. 정책 판단은 배임죄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라고요. 유동규가 네. 본부장이지만 그때 이제 사장 직무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대장동 개발의 모든 일은 사장의 전결로 했고 그렇죠. 그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이재명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결정을 가지고 배임죄를 묻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원래 변호사잖아요. 잘 빠져나가는 거죠. 말도 잘하고. 이 검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검찰에서 이재명은. 도와주는 거죠. 예, 예. 이재명은 아예 이제 수사 안 하려고. 그래서 이재명 논리는 민간개발 이익을 나는 설계한 적이 없다. 민간개발 이익은 아까 저기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설계해서 가져간 거고 나는 오로지 성남시의 이익, 예. 성남시 목신 확정 이익, 예. 그것만 설계를 했다. 이거는 공공이익만 설계했다는 예. 게 말이 되는 소리. 확정 이익을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받았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결재권자의 결재권 행사가 바로 공모관계 의심으로 이어지기는 좀 법원에서 예. 이거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지금 이재명이가 100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 유동규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빼주게 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까지는 이제 딱 선을 그은 거죠. 네, 유동규 그렇습니다. 선으로 선거 크기로 하고 이재명은 지금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본인 스스로 설계를 했고 네. 유동규는 거기에 설계를 집행하는 임원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무자. 맞습니다. 네. 실무자는 배임이 되는데 네. 그것을 설계한 그러면은 이재명에는 배임죄가 안 됩니까? 설계를 뭐 공공 부분만 했던 민간 부분만 했던 그렇지 이 않습니까? 배임죄가요. 이제 일반인들이 좀 배임하면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임무를 배신한다 해가지고 브리치 오브 듀리 해가지고 임무를 브리치 위반한다 거스른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를 거슬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거슬러서 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거죠. 이익을 취해서 이제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인 거고요. 예.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도 배임죄 범죄요건 성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3자들이 지금 이득을 많이 취했잖아요.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제3자들 아닙니까? 피해는 성남 도계공이 준 거고요. 도계공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성남시청 또 성남 시민들한테 이제 시민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만일에 특검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게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뭐 700억이었죠 아까. 예. 700억 중에 유동규하고 이재명 사이에 암묵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700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한테 이익을 주면서도 그쪽도 알아서 좀 이렇게 바쳐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암묵적으로. 이거를 이제
만일에 이제 법원이 우리 쪽에 좀 우리 쪽하고 가까운 쪽이면은 지금은 다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애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700억을 가지고 야, 너 350억 먹고 350억 중에서 단 한 푼도 나한테 주지 마라. 뇌물 공여가 되니까 엮지 말고 그 대신 나머지 350억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 꿈이 있는데 이 돈을 대법관 매수하는데 한 100억 쓰고 누구 매수하는데 얼마 쓰고 네가 알아서 써. 나는 몰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은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해서 또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아니 그럼 검찰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허가권이 성남시가 갖고 있는 것이고 네네. 제3자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검찰이 들이대는 것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케이스만 들이대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 외환은행 그 론스타 사건 뭐 이런 것을 들이대고 있는데 월성 사건 때 그 손해를 끼친 한수원 사장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배임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좋은 케이스죠. 예. 더군다나 백운규 장관도 사실은 배임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수사 선상에서는 올렸는데 네네. 대검에서 김호수가 끝까지 지금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산자부 장관도 배임에 걸리는 거죠, 사실. 그러면 장관도 그 다 정책적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올라가서는 지금 윗선 수사가 안 됐지만 문재인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지금 이 공기관 쪽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끊어버리고 한수원 사장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당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 배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은요, 잘 아시지만은 서울중앙지검 지금 4차장이 완전히 신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태훈 사차장. 예, 김태현 4차장이 이제 검사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중앙지검은 워낙 큰 데가 돼서 1, 2, 3, 4차장이 있는데 대개 이제 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장검사 몇 명 거느리고 있는데 이 김태현 차장검사가 완전히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코걸이 귀걸이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노골적인 봐주기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검찰에서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련이 많이 되는 게 뇌물을 받았느냐 횡령이라든가. 예. 그러면 과연 계좌 추적을 제대로 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오죠.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안 하죠. 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은 예. 누가 가져가도 누가 보게 되더라도 보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오고 맞습니다. 뇌물 받은 게 없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좌 추적을 적당히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보니까 뭐 전혀 이재명한테 흘러간 흔적이 안 나왔습니다 하고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재명도 자기 뭐 이런 납부는 안 받았고 돈 받았으면 자기가 몸이 가루가 됐을 것이다 하고 비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형식적으로 쇼를 하는 건데 그 남부지검이 원래 이 금융 정권으로 되게 강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그 지원 받아 가지고 하면은 그냥 바로 나버려요. 마음만 먹으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한 의미에서 그 뭐 박근혜 들어간 케이스도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돈을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뇌물죄도 성립이 안 되고 이게 유동규하고 이재명은 누가 봐도 박근혜 이상으로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완전 경제 공동체죠. 네, 맞습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특검. 그리고 이 대장동 사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계공에 원래 황무성 사장이 있었지 도계공 않습니까? 황무성 사장이 있었죠. 근데 유동기가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퇴 압력, 그 녹취록이 다 나왔죠. 이것은 이재명이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권한남용, 직권남용이죠. 예,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권남용이. 이런 맞습니다. 것도 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게는 또 말이 없어요. 지금 사퇴 압박하는 녹음 파일까지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엽기도 좋고. 근데 뭐 진도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황무성 사장도 용기를 낸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 진짜 이 사람은 그 저 대기업에 건설사
CEO 출신이에요. LG인가 그거 예, 예. 있었더구만요. 예. 이 한신공룡도 있었고 예. 뭐 그런 사람이 점잖은 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 밑에 무슨 그 기획본부장이니 개발본부장이니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한기 있지 않습니까? 예, 유한기도 그냥 있고. 와가지고 하루에 3번을 그냥 맞습니다. 협박하고요. 사장을 지어 박았지 않습니까? 사퇴라고. 그리고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정진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동규, 이재명 예. 이름이 뭐한 맞습니다. 10여 번, 10번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은 완전히 뭐 이재명의 몸통 아닙니까? 이번에 뭐 선대위 구성할 때도 아주 핵심 부실장인가를 맡았다고만요.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에서 정책실장이 사실은 이 특급 브레인입니다. 그렇죠. 책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진상의 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나 윤건영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세들이에요. 예, 실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지자체보다는 강력지자체 단위에서는 이 정책실장이 되게 센 자리입니다. 원래 직제도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장이란 타이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정책실장이 성남시는 직급이 5급인가 그럴 거예요. 5급 사무관이에요. 근데 그냥 정책수석이나 정책비서관 하는 것보다는 실장이라 하니까 좀 높아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때 힘을 줘갖고 모든 것은 정진상의 사인이 있어야 시장한테 결제가 맞습니다. 가는데. 분신들이 그런 역할을 거의 다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정도 위상이 정진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이게 만만찮은데 그건 저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내버렸어요. 거기에 신성식이라고 아주 이 친문그룹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검장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대검 형사부장 하다가 네. 자기 부인도 박은정이라고요. 성남지청장입니다. 예. 알아서 마사지다. 알아서 네가 그 잘 덮고 적당히 맞습니다. 처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중앙지검 자체가 이정수가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재명이 목돈을 많이 썼잖아요. 정황상 계산 추적하면요 다 나옵니다. 사실 우리 정권 잡아가지고 치기 시작하면은 1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김만배도 네. 지난번 영장 기각된 지 19일 만에 재청구를 했고 예. 수사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완전히 느림보 수사, 거북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찰이 전체적인 그런 수사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일환 아니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급적인 늦게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 요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68%뭐 어젠가 어디에도 보니까 그 꽤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데도 68%로 올라갔더라고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한 게 65%. 그러니까 갈수록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난리 날 거예요. 특검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슬슬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라고 이제 뭐 11월 말에나 언제나 슬 발표하고. 맞습니다. 연말 그때 이제 뭐 특검 막 하라고 여론이 높아지면 1월에 나가서 특검 합시다 하고 받아들이면 선거 끝나버려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차다고 선거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예. 검찰이나 여권이 전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도 느림보 수사가 거북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장실도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하니까 몇 차례 국민들 여론이 하니까 가서 또 이메일도 지금 아마 이재명하고 정진상 이메일은 압수수색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직원들만 하고 그때 서버 압수수색으로 가서도. 두 사람 이메일 압색하면 뭐 풀스토리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돈 빼놓고 돈 관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나머지는 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노골적인 봐주기로 하니까 뭐 그냥 넉장 수사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특검 하는 채 하다가 선거 끝나고 대통령 되면은
묻는 거고. 그렇죠. 묻어보려고 그런 것이죠. 안 되면은 저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뭐 이건 일부러 뭐 가지 않을까요? 다들 저 국립 무료 급식소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때는 그냥 그 이 배임 공범으로뿐만 아니라 뇌물죄도 들어가고 계좌 추적하면 예. 다 뇌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곽상도고 박영수 예. 특검하고 예. 홍모 씨라고 김만배가 일했던 그 언론사 회장입니다. 그게 이제 50억 클럽에 이라면서요.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홍 회장하고 김만배가 한 50여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래한 흔적이 다 나오니까 그건 수사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말이야 저 국민의힘 게이트야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자기 쪽은 아니까. 그 이재명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경기도 정부에 이제 도지사 할 때요. 예. 도지사 할 때 보면은 그 경기도에 국회의원 의석이 많잖아요. 그럼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물밑 아래에서 네. 야당 의원들 고생하니까 용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겉으로는 싸우지만 또 밑에서는 그런 정치를 이재명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두 명은 그 덫에 이미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왜냐면 각상도를 보세요. 50억으로 한 방에 그냥 예. 각상도를 50억에 함으로 해서 국면 전환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입장에서 각상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좋은 호재를 사실은 좀 더군다나 뭐 돈으로 뭐 시의회도 그렇겠지만 도의회라든가 네. 지금 홍보비를 엄청나게 썼는데 그 홍보비를 갖고 언론을 그냥 꽉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가지고 예. 그런 거 잘하고 또 이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구조를 잘 만들어서 돈 벌게 해주고 그 중에 절반은 나를 위해서 소리 없이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로지 의인으로서 검사 윤석열만이 정가사범 악인으로서 정가사범 이재명을 한번 붙어야 이길 수 있다. 검찰총장하고 네. 정권사법하고 붙어야 해요. 예 붙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해야 되고 네. 공정 가치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특히 참 이 검찰 윤석열 검찰 시절에는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는데 예. 이 김호수 검찰로 내려오니까 이게 참 본인들도 창피할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그 자존심 높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내가 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맞습니다. 수재야 수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고 딸랑이 노릇 하려면은 좀 본인들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그저 아무리 그냥 평검사라 해도 검사잖아요. 이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김호수 같은 사람은 좀 희귀종으로 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근데 이 양반은 검사의 꿈은 검찰 총수가 되는 거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 네 번이나 지금 귀향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빨리 검찰총장이 돼야겠네. 그래갖고 특검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냥 완전히 이 부분은 정말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동훈 검찰총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아마 중앙지검장으로 발령. 우선 그러겠죠. 왜냐하면 직급이 예, 직급도 있고 아직 또 검찰총장급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중앙지검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중요하게 칼을 쥐고 있는 데는 칼을 쥐고 있으니까 중앙지검장이에요. 한 2년 동안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일 시키고 예. 그다음 고생했으니까 총장 해. 그렇게 가겠죠. 그럴 날이 오기를 같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이 새한 줄 알았는데 요즘 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같이 3월 9일, 내년 3월 9일 정권 개최를 이루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